최근 대학가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물가 상승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은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에게 와닿지 못했습니다. 대학은 계속해서 새로운 결정들을 내놓고 있으나 이를 학생들과 논의하는 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등록금 인상 현황과 그에 따른 학교와 학생의 입장을 다루었던 지난 편에 이어 학교와 학생 사이 소통 문제와 학생들의 생각을 유니안에서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의 흐름이 끊긴 데에는 중요한 정책적 배경이 있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2012년에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특히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지원됐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정 지원이나 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정부가 국가장학금 2 유형을 2027년부터 폐지할 것을 결정하며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던 정책적 기반이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은 지난해에 탄핵 정국이 되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적 그런 영향력이 미미했을 당시 이미 사립대학 중에서 70~80% 등록금 인상했고, 또 올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내년부터 그 국가장학금 유형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또 한 70~80%의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했거든요. 이 유형을 또 이미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만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폐지가 되면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은 더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등록금 인상이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소통의 부족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15일 개최된 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이 요청한 안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등심위가 협상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 요구안과 등록금 사용 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 등 타 대학의 경우 등심위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피켓팅을 통해 논의를 회피하는 학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 측은 계속해서 학교와의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학장 및 처장단 간담회, 사자 간담회 개최를 약속받았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진행된 학생 요구안 전달식 또한 폐쇄적인 소통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학교는 학생처가 총학생회장 1인만을 총장실로 데려가 5분 이내에 면담을 진행하겠다 통보했습니다. 촬영과 녹음을 금지하는 비공식적인 소통 방식에 학생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피켓팅의 결과로 총장과 학생들의 공개적인 요구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약속된 간담회 또한 민주적인 진행을 위해 꾸준한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의견을 듣기 위해 총학생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전달식을 원래 5분짜리 전달식으로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학교 측에서 마스터 플랜이 뭔지 같이 듣고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이제 요구안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들이 다 안 된다고 여러 번 거절당하고 나서 남은 게 이제 전달식을 하자고 하고 보냈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공문이 이제 각종 금지 조항으로 온 거거든요. 저희는 그 유의사항들을 전항 철회하지 않으면 전달식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 전혀 책임질 수 없는 방식이고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식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학우분들이랑 다 같이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필기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전달식을 진행할 수 있었던 성과가 학우분들과 함께 있어서 가능했던 과정이기도 했어가지고 기억에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학생과 학교 사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로 학교 본부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답변들을 주로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고, 왜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인상된 것을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고지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학생회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딱히 할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하시고, 필요하면 따로 공문으로 보내라라고 할 정도로 과연 학우분들의
요구들과 불편 사항들을 알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게 학생이 소통 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실무진들과 만나는 협의체 자리가 6월 첫째 주에 이제 있습니다. 확장 간담회나 아니면 총장이랑 만나는 간담회를 정례화해야 한다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소통이 잘 되려면 그 둘의 정보값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는 회의들이나 대외비 자료들을 학생들에게도 좀 더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뭐 이화인이 좀 더 참관 가능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오셔서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매우 다르고 그게 학우분들께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사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책임감을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나서 소통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를 설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라는 이야기로 한 것인데 이 면담을 좀 설득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비공식 면담을 많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투명한 과정으로 좀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의 소통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비롯한 신촌 일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자체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과 같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는 학생들과 학교의 양방향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그 설명들이 학생들이 납득할 정도의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결정된 이후에 설명을 해준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아니라 논의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나 데이터 등을 공개하면 학교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은 물론 학교와 학생 간 소통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응답자 다수는 학교와 학생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으며 등록금 인상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소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의장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특히 등록금 인상과 같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수록 구성원 간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은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일방적이라 느껴질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는데요. 결국 핵심은 그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이해됐는가에 있기에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결정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